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제가 아는 지인에게서 전해들은 이야기입니다. 살면서 너 기세 보인다. 너 무당팔자 같아. 하는 이런 이야기 한두 번 들어보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이 사연자도 실제로 무당팔자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고 사는 분에게서 전달받은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사연자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해요. 제가 무당이 되어야 할까요? 저는 자라오면서 기구한 운명과 드센 팔자 덕에 무당이 되어야 한다는 소리를 종종 들어오곤 했습니다. 제가 무당팔자라는 이야기와 관련이 있을 법한 제 첫 순간은 지금은 또렷하게는 기억나지 않지만 때때로 생각나곤 하는 어머니 손을 잡고 따라 나서던 굿판에 발을 디딘 순간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다 크고 나서야 그 굿판이 무엇인지 제 어머니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죠. 저희 집안은 외가, 친가 모두 무당이셨던 분들이 계신 집안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어린 저를 끌고 가서 눌림굿을 진행하곤 하셨던 거예요. 그 눌림굿도 무려 3번이나 진행되었고 말이죠. 사실 그 부분을 크게 신경 쓰면서 살진 않았어요. 그저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가는 성격이기도 했고, 어린 시절 일에 누가 그렇게 집중하고 신경 쓰면서 살아가겠어요. 하지만 저의 고민은 몇 해 전부터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 팔자는 드세고 사납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사업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일도 해왔지만 잘 되는 순간들이 있던 만큼이나 작은 구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도 하고 많은 지인들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는 등 이런저런 사연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그러던 중 저는 유흥일에도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한 무당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무당이 될 팔자인데 그걸 인정하고 신내림 받지 않을 거라면 지금처럼 유흥일을 하면서 베풀고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요. 그렇게 말해주었던 그 무당을 만났던 날이 제 고민의 시작날이었습니다. 몇 해 전, 저는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놨던 적이 있었어요. 고민의 주제는 며칠째 시달리던 악몽이었죠. 정확히 3일 동안을 같은 꿈을 꾸었고 저는 그 꿈이 너무 힘들고 지독하고 고통스럽게 느껴져서 제 남자친구에게 칭얼댔어요. 남자친구는 에이 별꿈 아닐 거야 신경 쓰지 마 하고 넘겼지만 그렇게 치부하기에는 그 꿈이 제게 너무나 아픔을 주었고 너무 현실같이 느껴져서 겁이 났다고 해야 될까요? 꿈은 바로 제가 죽는 꿈이었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끝내 숨이 끊어지고 마는 그런 꿈이요. 그 꿈을 연이어 꾸던 저는 결심했어요. 주위에 물어서 꽤나 용하다는 점집에 방문을 예약하게 된 거죠. 그리고 굉장히 운이 좋게 취소된 자리가 생겨서 바로 점사를 받아볼 수 있었어요. 점집에 방문해야 하는 그날 새벽에도 저는 그 악몽을 꿨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서 저는 예약했던 그 점집에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와 함께 점집으로 향해서 잠시 대기를 하다가 제 차례가 되어서 당집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문자를 확인하려고 했죠. 그때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하는 당집 안내해 주시는 분의 음성을 듣고 이내 핸드폰을 백속에 도로 넣었어요. 급한 건 아닐 테니까 점사를 보고 나와서 확인하자 싶은 마음이었죠. 그렇게 들어선 그 점집에서 아까 말했다시피 무당팔자를 타고났다, 집안에 무당이 있었다 등등 그런 알만한 이야기들도 들었고 새로운 이야기들도 몇 개 들었어요. 그래서 팔자가 센 거다, 그래도 유흥이라면서 잘 풀고 있네, 그런 이야기를 하던 중 무당분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언니 꿈도 꽤 잘 맞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순간 저는 당집에 들어서기 전에 제게 도착했던 그 문자가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제 백을 열어서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어 올렸어요. 켜진 핸드폰에 보이는 문자의 내용은 부고 문자였습니다. 제 지인이 사망했다는 슬프고 힘든 소식이었죠. 어떻게 그 점집을 빠져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무서웠던 건 그 지인이 제가 3일 전에 만나서 술 한잔 기울였던 저의 친구였다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그랬어요. 제가 그 악몽에 시달리던 그날이 그 친구와 술자리를 가진 바로 그날부터였다는 거. 그리고 같은 악몽에 3일째 시달리던 그날, 제 친구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곁을 떠나버린 겁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죄책감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 꿈 때문이었을까? 나 때문인가? 하지만 산 사람은 사라지는 법. 저는 슬픔의 한 달가량을 넋놓고 보내다가 정신을 차리고 본래의 정상적인 생활 패턴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났어요. 예전 직장에서 같이 일하던 분들과 단톡이 있었거든요. 항상 언제 보자, 언제 만나자, 밥 한 번 먹자, 그런 인사만 나누다가 때마침 모두의 시간이 딱 맞아떨어져서 식사를 하기로 날을 잡았습니다. 좋은 일이었죠. 전 직장 동료들은 저와 꽤 잘 맞았고 정말 고등학교 동창이다 해도 믿을 만큼 친했거든요. 그렇게 식사를 하기로 날짜를 잡고 얼마 뒤 저는 또다시 그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끔찍한 고통이 전해지면서 정말 현실인 것 같이 아프고 아프다가 제 숨이 끊어지던 그 어느 날과 같은 그 악몽을 말이에요. 예전에 그 꿈을 꿨을 때는 처음 겪어보는 꿈이라 그저 무섭기만 했어요. 근데 이번엔 그 꿈과 함께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다 보니까 공포가 배가 되었습니다. 뭐지? 이 꿈을 또 왜 꾼 거지? 또 그런 건 아니겠지? 설마 내 주변에 누구한테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니겠지? 아니어야 돼. 하는 그런 속으로, 제 속으로 계속 그런 생각만 되뇌이고 되뇌였고, 가족을 포함한 가까운 친구들에게는 나서서 건강 조심하라는 말까지 전했어요. 그리고 전 직장 동료들과의 식사 약속이 있었던 당일, 저는 기쁜 마음으로 식당에 들어섰습니다. 얼마 전 꿨던 꿈은 제 머릿속에서는 살포 지워져 있었어요. 그렇게 약속 시간에 맞춰 동료들이 하나 둘 들어왔고 제일 마지막에 저와 가장 친했던 직장 동료가 등장하더라고요. 근데 왜였을까요? 그 반가운 얼굴을 보는데 제 입에서는 전혀 뜻밖의 인사말이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너 무슨 일 있니? 왜 그렇게 얼굴이 창백해? 너 곧 죽어도 안 이상할 것 같아. 건강 좀 신경 써. 반가워. 잘 지냈니? 오랜만이다. 그런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왜 제 입에서 저런 말이 튀어나왔던 걸까요? 그리고 모두가 행복했던 그 식사 자리를 마치고 난 뒤 저희는 아무 일 없이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아니면 그저 그런 악몽으로 지나갔을까요? 그날 잠이 든 새벽, 저는 다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안색을 걱정했던 저와 친했던 전 직장 동료의 부고 소식이었어요.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소식. 지난번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죄책감이 저를 휘감았습니다. 장례식장에 방문해 조문을 하고 동료의 영정사진을 보고 눈물을 터뜨려도 씻겨내려가지 않는 죄책감에 저는 시달렸어요. 내가 조금 더 신경 써서 말을 해줬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 그 친구가 살 수도 있었을까?
그런 죄책감에 저는 3달이 넘는 시간을 정상인이 아닌 것처럼 살게 됐습니다. 악몽에 시달리진 않았지만 매일 잠드는 것이 고역이었고 입안에 침이 바짝바짝 마르는 것 같은 애통함에 나날이 초췌해져만 갔죠. 절을 찾아가서 그 친구를 위해 기도를 올리고 납골당을 찾아가서 꽃을 쥐어준 후에야 조금쯤 정신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랬듯 산 사람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슬픔은 마음 한켠에 자리했지만 정신은 차려야 했죠. 저도 생활을 해야 하니까요. 그렇게 또 한 해가 흘렀습니다. 제가 유흥일을 하다 보니 이 일을 하면서 가깝게 지내는 동생들이 여럿 생겼어요. 하루는 제가 살고 있던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제가 이사한 지역으로 아는 여동생 2명이 놀러 오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저와 너무 친한 사이였고, 다른 한 친구는 면을 튼 사이일 뿐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죠. 동생들에게 이곳 저곳을 소개시켜주고 집도 보여주고 이 지역에서 유명하다는 식당을 찾아가서 밥도 먹고 술도 한잔하고, 그렇게 집에 들어온 저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전 또다시 그 악몽을 꾸게 되었어요. 몇 번이나 같은 꿈을 몇 해에 걸쳐서 꿔왔지만 그 고통은 항상 똑같았어요. 정말 제 숨이 끊어지는 것만 같은 악몽. 결과는 어땠을까요? 동생 중 저와 크게 친하지 않았던 그 동생이 얼마 뒤 스스로 떠나버렸습니다. 제게 주어지는 죄책감도 여전히 따라왔죠. 귀신이 등장하지도 않지만 전 제게 주어진 이 현실이 너무 공포스러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무당이 되어야 될까요? 제가 무당이 되어야 될까요?